202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DJ 벽비 장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 청중평가단 및 경기도민께서는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경자봉TV에 접속하셔서 진행되는 화면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올해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분의 울림, 5천만의 감동,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2021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주제는 변화, 안녕한 경기도를 위한 변화입니다. 총 10팀의 발표자가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더 넓은 세상의 변화의 생생한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청중평가단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영상 첫 번째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에 게시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항까지 응답을 해 주셔야 자원봉사 교육 2시간이 인증됩니다. 온라인 청중평가단은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만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온라인 청중평가단은 안내된 링크에 퀴즈를 풀고 영상 중간 투표 인증 화면을 찍어서 투표 링크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참여가 인증됩니다. 혹시라도 미제출을 하면 안 되죠. 참여 인증이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경기도 대회 온라인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자봉TV에 게시된 이그나이트 영상에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심사는 전문가 심사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심사 기준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고려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온라인 청중평가단 여러분께서는 10팀의 사례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고 내 마음을 울리는 2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2팀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팀을 2번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꼭 다른 2팀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02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경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신의 재능 나눔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벌써부터 어떤 재능일지 궁금합니다. 책 읽는 사람들 박영환님, 동맘 모마클럽입니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책 속에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어떨까요? 시각장애인 중 90% 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시각장애로 6개로 된 점자를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그 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편히 들을 수 있는 오디오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많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 낭독 봉사를 하고 있는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책 읽는 사람들은 9년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0여 명 정도의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소리와 낭독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기초적인 낭독 교육부터 짧은 글, 시, 수필,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전화 음성 사서함 같은 소리샘을 녹음해 오디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오디오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경기도 8개 시각장애인 연합회, 그리고 미랄복지재단 등에 매월 기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에서 20년째 성우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녹음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곳은 인천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인데요. 그곳에는 낭독 봉사자분들이 꽤 있으신데 지금까지 낭독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낭독 교육을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흔쾌히 하기로 하고 교육이 있던 날 저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낭독 봉사자 분들과 함께 낭독 교육을 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CD나 테이프로 대여해 간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실을 운영하여 오면서 제가 그날 겪었던 처음의 일들은 놀라운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흔히 목소리가 예쁘다, 멋있다라는 칭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낭독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성우들처럼 마이크 앞에서 헤드폰을 끼고 글을 읽으며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목소리와 많이 다르다고요. 처음부터 낭독을 잘할 수는 없겠죠. 글 읽는 법을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면서 즐겁게 녹음을 하다 보면 편안한 목소리로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녹음하고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몇 달 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월 봉사자들이 녹음한 오디오를 정리해서 각 기관별로 기증을 해드렸는데 바로 담당자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월 책 읽는 사람들 오디오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낭독 봉사를 해오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너무 가슴 벅차올라 저희 봉사자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서로 즐거워하고 뿌듯해하며 낭독 봉사에 큰 보람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목소리라는 어느 음악가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그나이트 대회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책장에 있는 책 한 권 꺼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휴대폰으로 한번 녹음해 보셔도 좋고요. 아마도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책 읽는 사람들의 문하연, 장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천사들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희들과 함께할 세상이 너무나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좋아하고 바느질도 좋아해서 아기들이 처음 입고 사용하는 베네저고리와 신생아용품을 만들고 있는 박영아입니다. 처음에는 유기농천으로 만든 베네저고리와 신생아용품을 주변에 선물했어요. 그러다 좀 더 많은 아기들에게 선물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요. 고민 해결 창구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였어요. 마침 그때 연결된 선생님께서는 미혼모 쉼터에 아기용품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결혼하지 않은 엄마, 우리는 그들을 미혼모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많은 편견과 외면 속에서도 아이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엄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모성을 포기하지 않은 진정한 엄마들이니까요. 2017년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편견을 버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한 바느질 봉사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유기농천과 부자재,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한 뒤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다림질까지 전 과정을 직접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용품들은 미혼모 쉼터나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위탁 가정 등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선물했어요. 이 활동은 따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각자 생활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바느질을 하고 SNS를 통해 봉사자들과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합니다. 예쁜 옷과 귀여운 용품을 만들고 선물하는 활동들은 포트폴리오로 작성해 기록도 남깁니다. 바느질 봉사활동이 우연한 기회에 기사화되었고 활동의 취지와 내용을 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첫 번째로 제 아이가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40명의 학생들과 3번에 걸친 활동을 통해 신생아를 위한 손싸개, 발싸개, 스카프빗 등을 만들었어요. 다음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이었는데 몇 번에 걸쳐 속싸개, 수면조끼, 다용도 타월 등을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든 용품들은 아기 천사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까지 넣어 미혼모 쉼터, 고아원 등에 선물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선물했던 용품들을 사용하는 아기 사진과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 뿌듯하고 사진 속 아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다시 선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위탁모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기를 맞이할 때마다 신생아 용품을 선물했습니다. 그중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된 한 아기가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3살이 돼서야 가게 됐어요. 잔뜩 정이 든 위탁모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게 애착 인형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큰 토끼 인형을 만들고 수면조끼 등 아기가 애착할 만한 용품을 만들어 선물했어요. 그때 몹시도 좋아하던 아기의 모습을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힘들더라도 아기와 엄마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이 깃든 용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 가정으로 떠난 아기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아기 옷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니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로 태어날 아기들의 무탈함을 기원하며 바느질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들을 위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책 속에 있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성장, 책 읽어주는 북맘 별지입니다. 같은 역할만 10년이면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것 아닌가요? 어쩌다 사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태현 씨가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며 그것이 무슨 일이든 프로로 대우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맘을 시작한 지 어느덧 17년, 길다면 긴 북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농가 밭이 많은 들판 저편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지요. 이곳에는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많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학교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마음만으로 시작한 봉사였지요. 서간을 정리하고 도서 대출을 반납을 도와주다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가면 40분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몇몇 아이들의 책 읽기를 도와주었고 그때부터 독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는 봉사단 이름도 없이 그냥 도서관 아줌마였지요. 그러다 북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교실로 아이들을 찾아가서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선생님들께서 말합니다. 북맘이 책 읽어준 날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차분해져요. 그때 너무 뿌듯했지요. 우리 북맘은 10분 독서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욕심과 함께 책임감도 생겼어요. 그냥 맥없이 교실에 들어가서 책만 읽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15분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했어요. 도서 주간이나 방학에는 별빛 도서관 행사도 하고 독서 캠프를 진행했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 북맘들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재능을 개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하는 흑기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고 북맘들은 마음을 모았어요. 문화체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각 분야를 하나씩 공부해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죠. 빗그림자와 인형극 대본을 쓰고 인형들을 직접 제작하고 공연까지 했죠. 감정인형 만들기를 하면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도 했어요. 또 마법의 종이 활동을 통해 신기한 과학도 만나게 했지요. 강당에서는 전래놀이를 하며 땀을 흘리고 우유값을 이용한 수원 화성 만들기인 아이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지요.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이런 거 처음 봐요. 신기해요. 북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은 고맙기도 하지만 아릴 때도 있습니다. 북맘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겠구나. 우리 활동이 최고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안심도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죠. 사실 기쁨과 보람 뒤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요.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어요. 내 아이가 있는 교실에는 들어가지 말자고. 엄마를 본 아이들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할 테고 다른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여전히 초등학교에 남아 봉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북맘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가 되어주었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북맘에게는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기회 덕분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며 인생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지요. 공부를 시작해 학위를 취득하고 강사도 되었어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준 북맘의 10주년에는 기념 문집도 만들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길에서 만난 대학생이 말했죠. 북맘, 나중에 저도 북대디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우리를 기억해 준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꿈이 된 거였어요. 북맘은 도서관 아줌마에서 당당한 북맘이 되었고 아이들의 미래이자 고마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책 속에 있는 수많은 길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봉사.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리도 당당하게 하고 겸손을 알게 할까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봉사.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보여지는 것을 멈추고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맘 별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쁜 걸 참 좋아했어요. 예쁜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에게도 예쁜 그림 하나씩 드리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그림을 드리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일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 시작에서부터 미래의 목표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걸 좋아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그걸 잘 못 보죠.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했죠. 시장과 지하철역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지나가면서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예쁜 걸 못 본다는 것이 가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갔죠. 산업단지에서 대형 전시도 하고 동네 벽에 그림도 그려주고 재개발하면 멀쩡했던 옆 동네가 낙후지역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 대문도 꾸며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자꾸 보여드렸더니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드렸죠. 나눈다는 건 찔끔 쪼개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욕심만큼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생각이 옳은 곳을 향하면 꼭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보여주고 나눠줬더니 배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어요. 아, 이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을 가르쳐줬죠. 이렇게 교육봉사가 시작됐고 지금은 누구나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미술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을 표출해야만 돼요. 감정이 차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표출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막 그리잖아요. 감정의 표출은 장애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손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 태양을 가리키고 싶지 않겠어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심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줬지요. 그랬더니 잘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고 한 번쯤은 말했을걸요. 저건 나도 그리겠다. 종이 위에 물감 뿌리고 비비기만 해도 그림이 돼요. 그렇게 힐링도 되는 거죠. 이후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면서 장애인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표현법이 있어요. 각자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가며 자기만의 감정을 선과 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감정이 잘 담긴 그림은 교감을 이끌어내고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시하면 사랑받는 그림이 팔리는 겁니다. 장애 청소년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경제적 자립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경제적 자립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봉사에서 중요한 건 책임이죠. 얼마 전에 꿈을 주제로 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렸는데요. 44일간에 걸친 작업 과정을 아이들이 전부 봤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아이들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들러보면 자기가 참여한 작품을 손으로 닦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의 아이들 작품을 한번 보세요. 빗물에 다 상했잖아요. 어른들이 사진만 찍고 모두 사라진 거죠. 꿈꾸게 하면 뭐해요? 꿈꾸다 넘어지면 용기 주고 약 발라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봉사는 나에 대한 연민이고 위안이기 때문이죠. 책임이 있는 봉사, AS의 모마 클럽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마 클럽의 박태경님, 저는 처음에 뭐 예쁜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예쁜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재능을 놔두는 일 정말로 근사합니다. 자, 북맘은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기로 시작한 봉사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봉사로 변화된 모습들 정말 멋집니다. 17년이란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영환님, 목소리와 표정에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저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 읽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 목소리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는 자원봉사를 통해 삶이 변화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은정님과 민순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더듬이입니다. 특히 이응 발음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걸 숨기려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불편한 가면을 쓰고 살 수 없기에 이제 가면을 벗으려고 합니다. 한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일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무시당하는 건 기본이고 업무에서 배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사소한 것에서 큰일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할 때는 그렇게 대하는 분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봉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 그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 진행을 맡으면서 위기 아닌 위기가 온 거예요. 대본을 쓰고 수십 번 연습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날에는 정말 진땀이 났지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말더듬이를 고치는 좋은 방법이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맘 편히 봉사를 해보자. 봉사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좋겠다 싶었거든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직장 생활을 하듯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늦은 밤,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 교통사고 예방까지 할 일은 끝도 없었습니다. 관청에 건의해서 내용이 고쳐지지 않으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학교 앞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교체되고 농구대가 고쳐졌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만났고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의욕이 넘쳐 실수했지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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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신바람나게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봉사활동을 잠시 멈추게 되자 말더듬 증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돈 안 벌고 왜 봉사하면서 힘들어하노 하며 색안경을 쓰고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봉사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던 중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의 김모 팀장님께서 봉사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저의 자원봉사의 원칙은 무조건 콜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언제인지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어수선한 문제가 생겨 은정시 함께 하자며 연락이 와서 비대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술술 얘기하는 제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건 분명 봉사의 덕입니다. 자신감 덕분에 제 자신이 변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얻은 별명은 의정부시 봉사요정입니다. 자원봉사 10년 만에 수줍음 많던 말더듬이가 강사가 되고 수업도 나가고 필요한 분들에게 코칭도 합니다. 공익활동에서 환경보호 운동까지 조금은 널뛰듯 하는 제가 정신없어 보이시죠? 저는 요즘 신세계를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건조한 사막에서 혼자 물을 찾는 나그네 같았다면 지금은 초록이 무성한 동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자유인 같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의정부의 거처를 마련한 지 20년. 저는 봉사와 썸 타며 행복하게 삽니다. 너무 뜨거운 연애 말고 미지근하지만 오래가는 봉사와의 썸. 여러분도 함께 썸 타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가이드러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넓게는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를 돕는 존재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마라톤을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이를 가리켜 가이드러너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이드러너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가이드러너는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 신체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 모든 장애를 가진 자들의 눈이 되어지고 없어서는 안 돼, 꼭 있어야 하는 존재를 가리켜 이 가이드러너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가이드러너십니까? 아니면 가이드러너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시라면 이미 가이드러너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이 발견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져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45살입니다. 얼굴은 20대? 네, 웃으셨나요? 저는 20대 아들과 2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였고, 제가 현재 이 가이드러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십니다. 당시 제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의 그런 가이드러너의 삶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저들에게 굳이 저 귀한 저걸, 저 비싼 걸, 차라리 가족들한테, 사실 제 속으로는 저한테만 올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저는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들 덕분에 현재 가이드러너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정착을 위해서 이주하신 이주 근로자들의 가정의 가이드러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 근로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가이드러너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구체적인 나라 같은 건 제가 언급은 안 하고요. 동남아에서 저희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그 친구의 그 딸의 가정 역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온 이주 근로자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와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 왔고 아버지가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근로를 할 수 없으니까 술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핵이라는 병에 걸리게도 돼요. 그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정말 부유하지 못한 제가 살짝 원망스러운 때였습니다. 아, 로또라도 안 당첨되나? 물론 제가 가난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그 한마디 짧은 대학 가고 싶어요. 가야지! 라고 태연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고백을 한 후에 여러분, 무비자 가정에 경제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부모님 밑에서 인 서울 이 땡땡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합격이에요. 광화문 일대기에 3.1운동, 만세운동이 있어서 처음 광화문 일대에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무비자 이주근로 가정들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만세를 외치고 싶었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고기를 드셔봐야 맛있는 소고기를 구별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시기 위한 가이드러너의 삶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례님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가이드러너. 아주 특별한 삶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저만의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찾아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정님은 자원봉사를 통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컴플렉스인 말더듬이도 고치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 자원봉사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원봉사에 빠진 분들을 보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저도 그 좋은 에너지를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꿈꾸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멋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새내기 대학생이 준비하고 있네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지금으로선 코로나와 마스크만 빼면 정말 모든 것이 안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스티치아는 2019년 6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18명의 청소년이 설립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조금은 멀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등 돌릴 때 그로 인해 고립된 존재들은 누가 보살필 수 있을까요? 유스티치아의 목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들을 향한 다양한 폭력, 그리고 불평등과 현실과 싸우며 모두가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계시민 정의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안녕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를 염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의 다양한 이슈와 사회 문제를 넘나드는 주제를 바탕으로 24번 넘는 교육을 통해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첫 번째,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끼리 친숙한 분위기에서 저희만의 시각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 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 번째,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세계 시민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 마스크 재고 알림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청소년 단체와 연합한 이 사이트는 아랍어, 불어, 영어 등의 언어로 번역해 난민과 이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무려 2만 4천여 건의 방문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로 된 정부 발행물들을 번역해 이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붙여 난민과 이주민분들께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구매가 절실했던 2020년 2월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대부분의 난민과 이주민분들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저희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모금을 냈고 약 760여 장의 마스크를 광주 다문화 지원센터와 지역 이주 외국인 일자리 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께 난민과 이주민에게 마스크 지원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했을 때 주민분들은 이주민분들이 겪는 위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고 이는 이주민분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꿈을 안고 달려온 2년, 제가 꿈꾸는 직업은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고 기록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 시민.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사태 제대로 알기였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는 동안 참가자분들은 울컥하기도 했고 미얀마 시민분들과 연대감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감들을 토대로 교육 끝에는 중학생 참가자들의 손에서 역사 속에서 핀 꽃, 평화의 꽃, 민주화라는 제목의 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활동은 세계 시민을 꿈꾸는 개인인 저와 유스티치아의 비전이 조화를 이룬 결과이며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자께서 말한 대동사회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2년 전 첫 번째 교육에서 참여했던 중학생은 유스티치아의 구성원이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본인이 진행한 교육들을 토대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해결점을 제안하는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스티치아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봉사와 현장 봉사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았거나 겪었던, 그러나 고칠 수 없었던 불평등과 소외가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유스티치아는 쉬지 않고 활동할 것입니다. 저의 청소년의 당찬 행보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응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서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계기로 봉사를 시작하셨나요? 저의 자원봉사는 학교 봉사시간 채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했던 토닥토닥 응원단에서의 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 그때의 만남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웃들에게 응원을 해주는 특급 응원단입니다. 이웃 참 익숙한 단어죠. 그렇다면 이웃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같은 동네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을 이웃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응원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분들을 이웃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와 직장, 시장과 도서관, 가면서 만나는 버스기사님, 경비원분들, 학교 선생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응원하는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봉사를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나 자기 자신 응원하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잘하지만 자신에게 소홀한 일상을 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봉사가 자기 자신 응원하기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넌 잘하고 있어. 고마워. 오늘도 수고 많았어. 등의 말을 건네보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중앙역 광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응원하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하고 소리를 쳤지만 대부분은 매우 어색하고 의구심을 드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분들을 보니 저희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누군가는 울컥 감정을 토해내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게 뭐라고 울컥하네요. 그날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활동하기 전 저도 제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았습니다. 손거울을 꺼내서 거울 속에 저를 마주하니 지친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정말 어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넌 잘하고 있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입속에서 계속 맴돌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고 말을 한마디 해보니 나 자신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그리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내가 제일 듣고 싶고 가장 듣고 싶은 순간 한마디를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고 그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말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너가 최고야 라고요. 제 이야기는 땀을 뻘뻘 흘리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봉사는 아닙니다. 격하게 공감하거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봉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따스한 봄날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잔잔하고 꼬깃꼬깃 접은 편지 속에서 담은 사연처럼 그저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응원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의 온도는 온도계로 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맨 뒤에 자리하고 있던 내 자신을 잠시 앞으로 데려오고 토닥토닥 어루어 만져주면서 응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 백서정님은 현재 대학생인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할 만큼 열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 한마디로 변화시킨 경험.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18명의 고등학생, 정말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멋진 청소년들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 환경 관련 분야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로 생각하는 그 환경 분야가 아닌 뭔가 좀 색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도현님, 전인태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요즘은 누구나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크지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더 그렇고요. 저는 아이들이 더 맛있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좋은 식재료는 잘 지은 농사에서 나오지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건강한 농부와 좋은 땅과 알맞은 기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없는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에 이르러 무엇보다 일손이 부족하지요. 2017년 우리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싶어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로부터 5년 호수쿨판 가족봉사단은 5기 봉사단을 구성해 화성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에 참여하는 가족은 주로 급식을 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이에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먹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일손을 돕고 농사 과정도 체험할 수 있어요. 학교 급식용 식재료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요. 물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그런데 이 친환경 농법에는 일반 농법보다 더 많은 노력과 원가가 들어가지요. 양파, 감자, 블루베리, 포도, 마늘, 고추, 딸기, 무, 사과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농작물을 재배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생산 농가와 가족 봉사단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요. 농작물은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제때 수확하는 일도 쉽지 않지요. 봉사 일을 정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제때 거두지 못한 작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지요. 어른들 말씀대로 세상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농작물과 함께 커가지요. 감자 씨알이 굵어지듯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뿌듯하지요. 풀을 뽑고 열매를 솎아내고 고추를 따고 감자도 캐요.
그런 과정에서 농부 어르신과 젊은 부모와 아이들은 소통하게 되지요. 밥상머리에서 음식 투정하던 아이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여요. 저 이제 음식 안 남겨요. 우리 아이가 곤란했던 콩을 먹어요. 이만하면 농촌 봉사 활동만으로도 자식 농사 반은 성공한 거 아닐까요? 봉사 중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더위가 한창인 중복쯤 우리는 가족봉사단을 위한 이벤트를 시작해요. 바닥에 방사 필름을 깔아 붉은색이 선명한 사과를 만들 때 하트 모양과 가족이라는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사과를 수확하는 날 가족이 함께 했다는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외국인 주민들을 농촌 봉사활동에 초대했어요. 취업 비자로 온 외국인들은 봉사 실적이 있으면 한국에서 취업을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친환경 고구마 재배 과정과 사과 농장의 초밀식 재배 방법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봉사자는 돌아가면 한국식 농법을 접목해 사과 농사를 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죠? 무더운 날 땀 흘리며 감자 수확 봉사에 참여한 우리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감자라고는 햄버거 세트에 든 프렌치 프라이만 먹던 아이가 자신이 캔 감자가 급식에 나왔다며 보낸 소식에 감동한 어머니가 있어요. 또한 비 때문에 감자 캐기 봉사가 취소된 날 비 그쳤으니 감자 캐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연락하는 청소년도 있어요. 이렇게 봉사를 통해 변해가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봉사에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매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교육을 해요.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아기들이 와서 뭘 하느냐며 도움은커녕 일에 방해가 된다고 거절했던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이제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집에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지요. 밭 한가운데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어려움이죠. 그래서 봉사를 나가기 전 화장실을 섭외하러 다니는 것도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봉사는 감자 캐러 간다고 새벽잠을 설치는 아이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하고 싶어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관심과 배려, 함께하는 마음이 모여 지금까지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농촌 봉사의 플랫폼이 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를 향해 부지런히 달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호스쿨팡 가족봉사단 이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무덤 투명 유리로부터 새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자원봉사자 전인태입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강의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버드세이버 활동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 내용보다는 커리큘럼을 배워서 자원봉사 기초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버드세이버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도 새들의 죽음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새가 많다고 했지만 버드세이버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가족과 영화 보러 가던 중이었어요. 새로 지은 건물 앞에 새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막내 딸아이가 발견했어요. 그때 교육받았던 내용이 생각났고 많은 새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어졌죠. 우선 집 근처 투명 유리 방음벽부터 찾기 시작했고 방음벽 아래서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고 그렇게 찾던 구역을 넓혀가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마을에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생활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새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새가 죽는 원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방음벽이라고 해도
특정 위치에서 더 많은 충돌 흔적이 발견되고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충돌하고 투명한 종로에 따라 달랐습니다. 관찰을 하면 할수록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아이들은 박물관에 박제된 새밖에 볼 수 없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생겼습니다.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는 투명 유리 방음벽의 길이는 약 3.3km인데 그중 2.2km를 2달과 조사했습니다. 방음벽은 1단부터 12단까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외에도 유리로 된 모든 시설물은 새의 지gun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튼홀 건물, 지하철 환기구의 울타리, 다리와 난간, 육교, 엘리베이터의 투명 유리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총 56종 306마리의 죽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새매와 솔봉이도 있었고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박새로 49마리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의 죽음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죽음과 다를까요? 그 많은 새들의 죽음을 본 후 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죽음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 만든 시설이 새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새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KBS 환경 스페셜에도 출연하게 되고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뜻깊은 것은 자원봉사 사상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하남시 미사정학교 앞 조동대로에 있는 12단 투명 방음 유리벽에 도트 저감 시트를 설치한 일입니다. 이날 경기도지사님과 하남시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버드세이버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돌 저감 시트는 새들이 투명 유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가로 5cm, 세로 10cm 규칙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5×10은 새들이 비행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투명 방음벽에 충돌한 새는 두개골 함몰로 죽는다고 하는데 흰뺨 검둥 오리는 충돌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전날 비가 와 고인 물 웅덩이에 내려앉으며 가볍게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치료를 받은 새를 미사 호수공원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버드세이버 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2딸과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행운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버드세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충돌 흔적이나 죽은 새를 발견하시면 촬영해서 네이처링 어플에 업로드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런 활동이 1년에 800만 마리의 새를 구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인태님의 발표를 보고 정말 많은 새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을 오늘 이그나이트 대회를 통해서 투명 유리벽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까지 만든 사례, 정말로 대단합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편식도 줄이고 우리 농촌을 사랑하게 되고 자원봉사로 해낼 수 있는 것의 한계, 과연 뭘까요? 이제 총 10팀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심사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가 심사단과 온라인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문가 심사단은 독창성, 지속성, 공감성, 전달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중평가단은 가장 많이 공감되는 2팀을 선정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10팀의 참가자분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대본 작성에서 발표 PPT 제작, 스피치 연습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의 자원봉사 현장의 노력을 담기에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다양한 내용과 공감 감동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청중평가단은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만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평가단은 안내된 링크에 퀴즈를 풀고 영상 중간 투표 인증 화면을 찍어서 링크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참여가 인증이 됩니다. 미제출 시에는 참여 인증이 불가합니다. 그럼 202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경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